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사실은 지금 버스 노조 파업하면서 아침 출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실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네. 오늘 오다 보니까 네. 아주 그냥 그 서울 종로, 광화문, 서대문 일대가 난립니다. 버스가 네. 한 대도 안 다녀요. 네. 노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그 권익 보호 내지는 복지를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이 엄동설 안에 이 지금 택시 타고 나와야 되고 지각이 속출하고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노조가 권익을 주장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빨리 한 발씩 양보를 하고 파업도요 절제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그냥 시민들의 그들이 발목을 잡은 시민들은 기득권층이 아니고 부자들이 아니고 정권 잡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힘들고 어려운 출근을 꼭 해서 또 일찍 직장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라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뭐 누가 제명당하고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고 하는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지만 정작 큰 난리는 지금 환율로부터 지금 오고 있다. 이란도요 지금 이 시위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네. 이란이 이 엉망이 된 게 경제 문제 때문이에요. 환율이 그야말로 1달러를 바꾸는데 142만 3만 원의 그 나라 돈으로 레알화라는 돈으로 이런 초고 인플레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일단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일단 환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야, 그럼 환율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원래는 한일 회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한일 회담은 사실 알맹이가 전혀 없어서 예, 뭐 그러면 환율 문제로. 비판하기에도 좀 뭐합니다. 네, 제가 예. 볼 때. 자, 1,480원 사실 다 육박했습니다. 목에 딱 찼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확인한 거 1,478원까지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방금 확인을 한 분이 있으면 제가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 보니까 1,476원 60전. 예. 그러니까 1,478원 80전에서 2원 20전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네. 지금 이재명이 일본 가서 오늘 뭐 오사카 뭐 나라에서 마지막 일정 마무리한다는데 잠이 안 와요. 지금 왜냐하면 1,478원 80전이면 내리기 전 수준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1,480원을 넘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놀래 가지고 2원 20전을 일단 진정을 시킨 거다. 이거는 지금 나중에 드러나겠습니다만 이것도 또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또 부족한 외환 보유고가 동원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래도 1,476원 60전 어마어마한 환율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계속 사실은 유한 시장이 달러를 풀고는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유한 보유고가 줄어들었다. 26억 달러가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국민연금의 자금이 뭐 해외에 투자했던 거 국내로 다 돌리고 해서 상당히 지금 달러를 국내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참 새해 들어서 계속 환율은 상승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은 뭐냐면 관세청이 달러 감시를 시작했어요. 예.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관세청이 기업들의 이 달러 빼돌리기, 달러 은닉을 전방위로 그리고 앞으로 무기한 감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한 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수출입 기업들이 지금 달러 예금해 놓거나 해외에 놔두고 소위 쌓아놓고 안 들여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차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해외에서 달러 쓸 일이 더 많아요. 원화는 가지고 나가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은 좀 심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원화 가치가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저 그래프는 떨어지는 신사임당 그림을 저기다 마침 그려놨는데 저 한국 돈이 지금 국제 시장에서는 가치가 전혀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툭툭 떨어지고 있고 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관세청이 왜 그럼 달러 감시를 했느냐? 수출입 기업들이 이 달러를 안 풀고 있다는 거예요. 1월 들어서도 이 여러 가지 통계가 지금 나오는데 12월 18일 날 작년에 김용범이 7대 대기업 수출입 대기업에 뭐 삼성전자, SK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아놓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달러를 좀 풀으라고 했다는데 지금 기업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달러 예금이 8억 달러 가량 올 들어서 늘었습니다. 7억인데 금방 8억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보니까 환차익을 봐야 되겠고 달러를 국내에 풀어봐야 지금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큰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분들이 작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정부가 이제 그때 막 국내 주식에 투자해라, 세제 혜택을 주마, 그 난리를 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6,500억 원어치를 달러를 일단 팔아서 이제 차익을 실현했어요. 네. 그건 상당히 효과를 좀 본 듯했는데 올 들어서 지금 1월 12일까지 다시 이거를 달러를 지금 거의 쇼핑하듯이 사가지고 미국장에다가 얼마를 갖다 넣느냐 3조 5천억 원을 넣었어요. 제가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5.38배예요.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이 5천만 원까지 무슨 국내로 달러 들여와서 투자하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랬는데 계산해 보면 잘해야 5, 600 사이예요. 그 이하이거나 5, 600 달러가 아니고 5, 600만 원 정도를 이제 아낄 수 있다 계산인데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서학개미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조 5천억 원어치를 불과 1월 12일까지 바꿔서 지금 미국장에다 다 쏟아 부었다. 달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청까지 동원해서 수출입 기업들 지금 감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관세청이 무슨 기업들 달러 감시한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부가 돈을 풀거나 기업을 막 뒤틀어서 달러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서학개미가 오히려 달러가 많이 나오면 그걸 사서 외국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환율 상승은 계속될 텐데 그 상황을 지금 두 가지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윤철 부총리가 오늘 뭐 G7 재무장관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갔어요. 이미 가 있고. 예. 예. 가서 그러면 뭘 한다는 겁니까? 원래 목적은 G7 재무장관 회의. 그게 예. 이제 본래 이제 워싱턴 간 목적은 그거예요. G7 재무장관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있으니까 한국 경제 부총리 재경부 장관 자격으로 갔으니까 참석하는데 말씀을 드렸죠. 이틀 전에 이미 나온 얘기지만 재경부의 외화자금과장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담당 차관보가 동행을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G7 재무장관 회의에 그 두 사람이 갈 이유가 없어요. 이 목적은 구윤철 입장에서는 그 회의를 어떻게 보면 가는 것을 일단 핑계까지는 아니어도 네. 거길 간 김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좀 만나서 환율 문제에 대한 SOS를 좀 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스콧 베센트가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회담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거를 가지고 바짓가랑이를 잡는 상황이냐면 작년 11월에 이재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관세 협상을 타결 지을 때 여러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국 외환 시장이 불안하면 올해부터 200억 달러씩 매년 10년간 2천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 돈을 줄 때 외환 시장이 불안하면 상호 좀 협력을 해서 한국 외환 자본시장에 좀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있다고 해요. 그 조항을 내세워서 지금 우리가 딱 그 짝이다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 무제한 통화 스와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긴급 자금을 달러를 좀 수혈해 달라. 뭐 달러 하면 미국 아닙니까? 거기 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정하기 위한 그럼 정부는 그렇게 발표는 안 하죠. 그걸 이제 그 수행단 명단을 지켜본 어떤 날카로운 기자의 눈에 이 두 사람이 왜 갔지?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다 지금. 근데 미국 측에서 과연 예스 해줄지는 예. 저는 전혀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가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그 셰시했잖아요. 네.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공자 말씀 인용해서 착하게 잘 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미국에서 뭘 들어줄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아까 한일 정상회담 뭐 허앵커도 쭉 길게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거기 가가지고 우리보다 달러도 많고 금도 많은 다카이치 총리가 뭐 호텔 문 앞에 나와서 감읍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일본도 달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보고도 이거 좀 자존심 굽히고 이 달러 좀 어떻게 좀 물고 좀 터달라. 그 국제 기축통화국 아니에요 일본이. 그런 거 해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거기서 조세이탄과 물론 수몰된 우리 그 조선인 당시 그 조상님들 억울한 원혼을 달래드리는 거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정작 할 얘기가 다 빠져 있다. 제가 볼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지금 환율로 나라가 지금 나락에 빠지기 직전에 이 경제에 대한 얘기, 이 협력을 얘기해야지. 거기 가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리고 또 그 저 한일 정상회담 얘기 잠시만 해드리면 뒤에서 한번 그걸 좀 집중해 보죠. 자, 그래서 저는 예. 구윤철이 베센트를 만난들 지금 절 기대가 안 되고 이재명이 다카이치하고는 이미 뭐 정상회담을 했고 이제 오늘은 뭐 동포간담회하고 뭐 온다는데 예. 정작 할 얘기를 안 했다는 점에서 지금 정권이 과연 당면한 한국의 이 최대 위기를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점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구인철 부총리 지금 이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통화스와프 관련된 문제,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를 사실상 미국에 가서 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만간 이제 이 대미 투자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뭐 줘야죠. 네. 200억 달러. 달러를 또 이제 지금 나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달러를 한쪽에서는 가져오려고 하고 정부는 또 대미 투자금으로 미국을 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예. 달러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라고 여기서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 기재부 차관 출신 의원이 하나 있어요. 예.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연금 얘기를 또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달러 채권을 빌려서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돈 쓰지 말고 국민연금이 지금 그 갖고 있는 해외 자산 운용 수익이 한국은행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달러 환율 방어할 때마다 그걸 뺐쓴다고요. 이미 26억 달러 뺐었고 오늘도 1,478원까지 오른 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2원 20전을 내리느라고 제가 보기에 3원 내렸네요. 지금은 1,475원 그 80전 3원을 끌어내렸으니까 지금 놀란 거예요. 네. 이재명이 보고받고 야 환율 당장 나 돌아가기 전까지 좀 어떻게 진정시켜 하니까 제가 보기엔 분명히 또 국민연금에 손을 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의원도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달러 채권을 빌려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또 국민연금 계속 국민연금 얘기만 해요. 그럼 이 정권의 실력은 한국은행에 싹이 들어있는 지금 외환 보유고 이것도 지금 4,280억 원으로 줄어 있잖아요. 없는 살림에 달러가 또 줄었어. 자꾸 거기서 빼오는 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이 개미 투자자들은 아이고 달러 싸게 사니까 땡큐 하면서 막 사가지고 미국에 갖다 놓으니까 몇 배가 5.4배 가까운 돈이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니 기업들은 달러 안 풀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200억 달러는 무슨 돈으로 줘? 아까 그 의원 말대로 그러면 무슨 달러를 바꿔서 달러 채권으로 빌려서 투자해라? 아니 외국 사람들 갖고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달러 채권 발행한다고 달러를 빌려주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이 경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
달러 채권을 조달해 주겠냐고요. 그럼 200억 달러를 미국에 갖다 주려면 구윤철, 김용범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150억 달러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 50억 달러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서 발행하는 달러 채권. 둘 다 되겠냐고요. 지금 달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150억 불을 무슨 수로 마련할 것이며 예. 50억 달러의 달러 채권은 무슨 수로 맞출 거냐는 거예요. 그럼 구윤철이 가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이고 도대체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이걸 밀어달라고 지금 할 판이에요. 예. 돈 주기도 전에 지금 2026년 1월 10 뭐 오늘 4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입금 시작도 안 했는데 돈 밀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러 스와프를 못 해주시겠으면 이거 200억 달러 내는 것 좀 연기해달라고 할 판이에요. 그 미국이 아이 그럽시다 하겠습니까? 아 일단 그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첫 달치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월부 첫 달치는 찍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건 미루자 그래야지. 처음부터 미루자고 하면 미국이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그런 깝깝한 일을 하러 구윤철이 가 있는데 그 언론들은 그게 왜 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요. 이거 제대로 못 잡으면 1,500억 선 1달러 1,500억 선 뚫리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만일 지금 이제 이란 사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긴 동기 중에 하나가 경제난, 그 경제난 중에도 물가와 환율 문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예, 불과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이란의 경우에 1달러에 약 3만 5천 리알, 3만 2천 또는 3만 5천 리알 정도가 이 뭐 143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레알로. 아니 1년 전에 네, 그랬다. 1년 전에, 1년 전에 3만 5천이었던 게 1년 후 지나서 지금 145만 또는 146만 리알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300% 50배 정도가 지금 거의 가까이가 뛰어서 인플레가 엄청나죠. 그죠. 물가도 오르고 환율이 폭등이 엄청나서 지금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 문제에도 다시 이제 그 문제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지금은 1,470원, 80원 하지만 1,500원, 1,600원, 2,000원 이렇게 뚫으면 이거 한국 돈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0선이면 그냥 국가 부도고요. 예.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사실 왜 1,480원이 중요하냐면 예. 작년에 환율을 연말에 막 그 끌어내려 가지고 1,429원 갔을 때 그 기사를 쭉 살펴보면 이재명 정권이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네. 1,480원이에요. 이거를 타치하니까 놀래 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찍기 직전이라고요. 지금 매번 또 눌러놨는데 이 누르는 게 지금 실탄이 계속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 돈밖에 없어요. 달러. 그러니까 지금 외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도 실탄을 공급해오면 뭐하냐. 그 실탄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학개미들이 원화 막 주고 비싼 환율이지만 바꿔가지고 전부 미국으로 또 줘. 이거는 도대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금 몇백만 원 깎아준다고 지금 서학개미들이 안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미국으로 달러를 내가고 있고 기업들 불러서 아무리 종용을 해도 안 되니까 관세청 동원해가지고 지금 무기한 대상도 전방위로 늘린 그 달러 감시를 시작했다. 1,138곳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대기업 포함해서 1,138개 수출입 기업이면 대한민국 경제 전부입니다. 예. 아니 관세청이 지금 이런 거 해야 돼요? 좀 있으면 국세청 동원하게 생겼어요. 혹시 달러 숨겨놨거나 달러 사재기했거나 아니 수출하느라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 놓은 각종 그 무슨 노란봉투법 뭐 또 더센상법 뭐 지금 족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발에 차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관세청 동원해 나가서 조금 있으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해서 달러 내놓으라고 막 할 판이니 예. 아니 달러를 그렇게 내놓으라고 기업들이 내놓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환차익을 보겠다는 것도 있고 미국에 지금 달러 결제할 일이 태산이에요.
반도체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지금 짓다만 공장들 다 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원화줍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신사임당 받고 그런 공장 지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벤자민 플랭클린 찍혀 있는 달러 줘야 돼요. 그럼 달러를 기업들의 판단으로 환차익을 보거나 또는 그 달러를 해외에 놔두었다가 미국에서 바로 결제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경제 행위일 텐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관세청을 동원해서 전방위 무기한 달러 감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정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란에서나 볼 수 있고 사회주의 정권이 하는 짓이죠. 이게 경제는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에 맡겨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식의 강제적 인위적 무슨 그런 뭐 법과 관청을 동원한 수단을 쓴다?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예. 자, 일본 문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본래 이제 이 문제도 지금 우리 경제에 관련된 문제도 지금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뒤로 했는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10,000명을 이미 초과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분들이 좋아요는 아직 안 누르셨네요. 깜빡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한일 회담을 목도를 했습니다. 뭘 합의했는지 뭐 문화교류 뭐 이런 거 일부 사실상 합의했다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일단 한일회담 아까 이제 경제 관련해서 지금 환율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재명이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한일회담 청평도 해주시면서 이 상황과 연계돼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의제 자체 중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말하고 있는 게 조세희 탄광의 억울한 수몰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에 다카이치 총리와 합의했다. 네. 이것을 이제 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업적이라기보다는 성과로. 그럼 맞아요. 그 조세희 탄광은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만 정말 그 수몰돼 가지고 183분의 당시에는 조선인이었고 한국인 그 징용 관부들이 수몰 그야말로 그냥 유해도 못 찾고 고온이 되신 거예요. 그거를 일본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면서 그 당시 일제가 탄광 입구까지 막아가지고 시신도 지금 못 찾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와서 이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합의했다는 거는 그거는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뭐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더라도 성과는 성과다. 그걸 빼고는 저는 도대체 뭘 하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문화교류, 뭐 구체적 성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일본 총리를 만나가지고 해야 될 얘기는 경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나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는 민감하니까 이건 사실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시진핑과 맞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인기가 폭발이에요. 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80% 전후입니다. 2030 세대의 지지율은요 90%가 넘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서방 민주 진영에서 어떤 지도자의 지지율이 80% 90%? 이거 옛날에 문재인이 잠깐 그 무슨 청와대에서 임종석이랑 무슨 그 콜라인지 뭐 아이스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진 나왔을 때 잠깐 찍었고 네. 그 이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지지율을 받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근데 당의 지지율은 되게 낮아요. 30%가 안 돼요. 자민당은. 네. 조기 총선 한다잖아요. 네. 네. 그런 자신감 있는 실력 있는 지도자를 만났으면 우리가 정말로 할 얘기를 해야죠. 경제 얘기, 환율 문제에 대한 어떤 SOS 그런 것을 자존심을 숙이고라도 일본한테 부탁을 해서 얻어와야 이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중요한 걸 또 발표하지 않은 게 있어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지만 전혀 발표하지 않은 게 뭐냐면 다카이치 총리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1번 납북자 문제. 예. 이거 절절하게 했어요.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대요. 도와주겠다. 우리도 뜻을 같이 한다. 한국 발표에 없어요. 이게. 예. 그다음에 분명히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발표에서는 북한 비핵화란 말이 또 없어요. 그냥 한반도 비핵화니 뭐 평화적인 그 동북아의 어떤 안정에
뭐 함께 노력한다. 아주 두루뭉술이한 표현으로 그냥 이게 대충 그 발표가 됐습니다. 뭐 하러 갔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라라는 그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안동으로 와라. 이재명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그 왔다 갔다 고향 왔다 갔다 하면 셔틀 외교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과연 한국 대통령이 나가서 한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가서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는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지금 뭐 한국 언론은 저걸 생중계 방송하다시피 하면서 뭐 아니 호텔 앞으로 마중 나온 걸 보니까 뭐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 생에 이런 장면을 처음 보다니 하면서 그 명비어천가를 막 읊어대고 있고 그 나머지는 무슨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한 게 무슨 그렇게 대단히 세계에 자랑할 뉴스라고 전면 도배를 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확고한 입장이나 납치, 북한의 억류자 납치 문제에 관련해서 입장을 오히려 이재명이 해야 될 표현이나 방식을 다카이치 총리가 오히려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이재명 면전에다가 쏘는 꼴이 됐는데 그 말고요. 사실은 지금 8개 현에 일본의 8개 현에 지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거 좀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걸 저는 보고 이재명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수산물 문제는 네. 일부러라도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일본도 자존심이 있는 그 어떤 그 영역이 있잖아요. 네. 사실 무슨 일본산 수산물 사시미 뭐 그런 거 좀 한국에서 수입 규제 풀어준다고 돈으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정치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그런 걸 좀 풀어주면서 이 좌파들 눈치만 보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큰 걸 가져와야죠. 소부장이라든가 지금 일본한테 우리가 아쉬운 게 많잖아요. 네. 당장 미국이 잘 안 해줄 것 같으면 그 다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잘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조금 우리가 두둔하는 식으로 중국의 눈치가 보이지만 진짜 셰셰 외교를 하면 그야말로 일본하고도 이런 얘기를 잘해서 달러 스와프라도 좀 얻어다가 급한 불이라도 끄면 아니 이거 평가받을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진영이 싫어하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일본한테 가가지고 달러를 빌려와? 지금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요. 얘기할 건 해야죠. 아니 이재명 실용 외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도 좋은 말만 하고 저기도 좋은 말만 하고 어디에도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다 그 나라 말로 땡큐, 셰셰 뭐 이쪽은 뭐 일본 말로 또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외교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험난한 동북아시아의 살벌한 외교 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아요. 이런 방식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은 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본 문제 관련해서 현안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일본 문제는 이 문제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회담을 찍고 뭐 19일경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19일경으로 일본 언론에서도 대략 19일경을 이야기를 하던데 중요한 해산 발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거의 확실합니다. 예, 선거에 돌입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아까 이제 지지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다카이치 내각이 다카이치 총리 자체는 굉장한 인기지만 자민당은 의석수가 191석밖에 안 돼요. 중의원 전체 의석수가 465석인데 그중에 191석. 뭐 과반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 승부를 보는 것 같은데 이번 뭐 회담과 연계도 돼 있습니다만 다카이치 총리 향후에 이 전국 돌파 상황 어떻게 일단 봐야 될까요? 저는 다카이치 총리 개인 인기로 자민당의 단독 과반 집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월 중순, 2월 말에 이미 중의원 해산.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이
중의원을 언제든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에게 없는 권한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본과 같은 정치 체제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총선을 다시 치르는 방안을 국회 해산 이런 거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권한이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뭐 비상계엄 같은 방안을 동원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선거를 다시 치른다고 뭐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승부수를 던진 건데 지금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의 90% 인기와 전체적으로 NHK 조사가 최근에도 80%에 근접해요. 네.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지금도 의원 관저에 남편 병든 남편 간호하고 손수 뭐 씻겨가면서 지낸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4시간도 안 잔답니다. 발 하나가 불편해요. 인공관절을 넣어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면 좀 쩔뚝입니다. 하나하나가 미담이고 하나하나가 놀라는 스토리밖에 없어요. 자, 이런 총리가 지금 결연히 시진핑과 맞서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물론 자민당이 좀 인기는 낮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30%가 될락말락해요. 예. 그러나 얼마 전에 보니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낙하산 훈련에 직접 병사들하고 같이 뛰어내리는 장면이 사진이 보도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카이치와 이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그런 인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지금 일본 야당이 선거 치를 능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기습적으로 중의원 재선거를 발표할 참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준비할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를 치르면 제가 볼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일본 전국은 조만간 다카이치가 다 틀어줄 수 있다. 단독 과반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같은 그야말로 자신을 희생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리 관저에 안 살아요. 지금 자기가 중의원 시절에 살았던 그 어떻게 보면 소박한 그 의원 그 숙소에서 그 병든 재혼한 남편 간호해 가면서 국사를 붓고 있는 사람이다. 인공관절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근검절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야말로 멸사봉공. 내가 일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으로 충분히 집권의 틀을 다질 거기 때문에 저런 사람하고 만나면 실질적인 얘기를 끌어내서 한국에 도움이 되게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의 그 나라 방문은 저는 점수를 매긴다면 40점 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한일 정상회담 그 내막 다카이 총리의 유용 이재명이 걸려든 상황. 이재명은 왜 한일 회담을 하고 싶었을까요? 뭐 권력의 지지율도 노렸겠죠. 뭐 그 장면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란 사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재명이 자꾸 떠 있으니까 이거 싫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봐야지. 예, 뭐 더군다나 다카이 총리하고 같이 찍어서 그대로 노출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란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반정부 시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나오는데 우선 이란 사태 내부 사태로 넘어가기 전에 미 국무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란에 지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인들 향해서 일단 메시지를 먼저 보냈어요. 이란을 당장 떠나라 이렇게 보냈었죠. 상당히 구체적인 메시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국민 보호 차원이 실제 선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일단 어디까지 이 문제를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이란을 떠나라라는 저 메시지는 예. 이제 무력 개입을 앞둔 최후 통첩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마두로 그 부부 체포해 올 때 저런 말 안 했잖아요. 왜? 델타 포스가 싹 가가지고 은밀히 날아가서 나이트 스토커 헬기 타고 날아가서 도착 1분 31초 만에 문 열고 끝냈잖아요. 네네. 도합 작전 시간 1시간 20분. 뭐 영화 한 편도 짧은 영화 다 못 보고 그 시간에 끝나는 작전인데 이란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핵보유국에다가
지금 혁명 수비대를 비롯해서 무장 민병대까지 이 신정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떨쳐나선 입장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좌파 그 분석가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란을 수호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아서 이란 정권이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기 얘기를 한참 늘어놓던데 미국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그 경제적인 것 가지고는 이란 사태 해결이 힘들다고 이미 본 것 같습니다. 소개를 명했다는 거는 곧 에어스트라이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토마호크 미사일이 걸프만에 지금 쭉 포진해 있는 함정들로부터 발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SRBM이 날아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란이 그때 왜 한번 때렸잖아요. 예. 이란 그 핵시설 공습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90% 이상을 파괴했다고 그랬고 이란은 아니다. 우리는 뭐 건재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란이 이미 그 스티브 위트코프라고 중동 특사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를 만나서 그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미 핵 협상을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정권은 지켜야 되겠고 그 미국이 원하는 걸 내준다는 뜻에서 핵 협상을 하자는 거는 우리가 핵을 좀 포기할 수 있으니 제발 공습이라든가 이런 무력 동원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스타링크도 다 끊고 전화도 다 끊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그 숫자가 최대 16,000명? 12,000명? 그러니까 12,000명이 죽었고 16,000명은 구금돼 있다는 말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뭐 여대생을 근거리에서 머리를 그러니까 지금 시신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 나오는 바에 따르면 전부 머리에 총을 맞았대요. 그거는 전부 다 조준 사격에서 그냥 부상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니 소위 민주화 시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은 나라에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5.18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5.18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정권이 좌든 우든 신정이든 뭐였던 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머리에 총을 쏴대는 정권? 이 정권이 존속할 수 있습니까? 이걸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스타링크를 끊는데 무슨 전자기파 장치를 동원해서 그 도와줬대요. 예. 또 중국, 러시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이란 신장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이란의 뭐 왕정을 복고시키느니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느니 하는 것도 있지만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금 저 여성이 머리에 총 맞아서 숨진 여성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그 이란 혁명수비대인지 무장 민병대가 못하게 해가지고 길거리에 묻게 했대요. 네, 네. 광주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허영가는 더 잘하시겠지만 시신은 수습하게 해줬어요. 근데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 묻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런 정권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예. 자, 그 장면 한번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경찰 보안군을 지금 넘어서서 일부 군인과 일부 경찰이 아니라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까지 투입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준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오늘 뭐 청년 26세의 청년이 처형이 될 거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에르판 솔타리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23세의 여대생 루비나 아미니안 지금 조준 사격을 당해서 뒤통수에 총격을 당해서 죽었다는. 자, 뭐 영상 먼저 잠깐 보고 올까요? 지금 저
그림에도 나오지만 저 예.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수하 조직인 네네. 그 오토바이 민병대 음. 쟤네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쟤네들이 그냥 골목 안까지 쫓아가 가지고 조준사격을 해. 그리고 삽시간에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 시신을 못 찾아가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종의 본보기인 거예요. 시신을 수습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 묻어라, 방치해서 그냥 부패하도록 놔둬라. 이게 그야말로 만약에 이 시위에 가담을 해서 신정 정치를 훼손하려 하면 이 꼴이 된다. 이걸 지금 그냥 경고하는 거죠. 이런 일은 21세기 지구상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끔찍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런 영상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저궤도 인공위성에 의한 스타링크. 네. 이거는 돈을 비싸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끊었다잖아요. 이란 혁명 그 수비대의 그 신정 정권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지금 대책을 마련했냐면 스타링크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결시켜서 저런 영상이 밖으로 나오게 해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이란에 관련돼서 민주화라든가 이란의 그 분들 국민들의 어떤 그 자유를 찾아주려고 하면 가는 곳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79년에 이란의 팔라비 뭐 그때는 또 팔렙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 왕정을 무너뜨릴 때 가담했던 사람들 나이가 60세, 70세 그래요. 그렇죠? 네네. 이 사람들이 아들, 딸, 조카 이런 사람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신정 정치에 그 어떤 항거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후회하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 잘못 판단했구나. 응? 왜 자기 아들, 딸들이 젊은 애들이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지금 저렇게 죽어 나가는데 예. 그 사람들이 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체제를 떠받쳐왔던 부자들, 스타링크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권의 편에 따라가기 마련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1달러를 바꾸는데 143만에서 145만 레알이라는 돈 가방을 들고 가야 미국 달러 한 장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인플레는 더 이상 이란을 산유국으로도 볼 수 없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볼 때 이란이 꼭 미국이 공습을 통해서 정권을 안 바꾸더라도 넘어가는 것은 국민들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하는 정권 그리고 그 시신을 방치하게 하는 정권 저는 이런 정권이 그 계속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엄청난 비극이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를 기억하죠.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가. 자, 미가라는 게 있습니다. 미가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미가. 예. Make Iran Great Again. 저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저게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 이란 대사관 앞에 있는 시 장면입니다. 자, 이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란의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격렬하게 지금 이란 대사관에 막 항의하는 학살을 벌이고 있는 것을 항의하는 사진입니다. 한 장의 저 사진. 그래서 미가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제 이란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거냐. 학살을 중단해라. 학살 정권을 오히려 퇴진시키자. 무너뜨리자. 이런 장면인데 자, 저 얘기는 상징적인 저 하나의 사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실은 그 영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 앞에 갔다는 것은 항의 차원까지 정도인지 아니면 외국의 개입, 좀 적극적인 개입, 유엔이나 미국 이런 개입까지도 상징하는 것이요. 신지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베네수엘라가 세계적인 석유 매장국이고 예. 또 하루에 한때 300만 배럴의 원유를 뽑아내던 나라에서 지금 거지꼴이 됐잖아요. 네. 아주 그냥 그 우고 차베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마두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엉망이 된 나라를 피해서 떠나서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이 700만 명. 이란도 비슷해요. 79년 회교혁명으로 인해서 이란이 이제 뭐 미국의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그 소위 중국 러시아와 소련부터 손잡고 이렇게 사회주의화 되면서 이란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페르시아의 영광은 간 곳이 없고 이란을 떠나서 지금 한국에도 지금 그 뭐 대한 외국인들 중에 이란 분들이 많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란의 참상을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리면서 도와달라. 지금 누구하고 마지막으로 통화가 우리 가족하고 했는데 끊겼는데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싸울 테니까 멀리서나마 도와달라. 이런 것들을 저도 지금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란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밖에 나와 있다. 몇백만 명이 될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 분들이 뭐 옛날 그 유태인의 디아스포라처럼 전 세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무슨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 가지도 않을 거고 이란인들이 네네. 자유 이란인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그런 그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외국 대사관 앞에서 저렇게 멀리 고국에서 피를 흘려가며 이 시간 현재도 죽어가고 있는 그 고귀한 생명을 던지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그 자기들의 친척들 동족 동포들을 위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Make Iran Great Again. 그러니까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란은 페르시아 왕국하면 그 이란이에요. 이란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본고장이고 그 유명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도 사실 그쪽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위대함 그리고 한때 산유국으로서 그 팔라비 왕조 이전에는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선진국이었어요. 중동에. 예. 사우디보다 그때는 이란이었다고요. 이거를 회교혁명이라는 그 아야톨라 그 호메이니가 그 뒤집어 엎은 1979년의 혁명 이후에 과연 47년이 지난 지금 이란이 잘 살고 풍요롭고 그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됐다면 왜 이런 혁명이 일어났겠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죽겠다. 도대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럼 왕정이 잘했다고 해서 왕정 복고를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경제적인 최소한의 풍요. 그러니까 석유가 나는 나라에서 왜 거지꼴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게 결국 반미, 친중, 친러의 대가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싯돌은 경제란이 당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예.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네. 자, 미가 얘기했습니다. 마가 이야기를 하다가 미가 얘기했는데 다시 마가 이야기를 한번 좀 다시 해보죠. 자, 미국 내 보수 진영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시작했는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사진이나 뉴트 깅그리치 사진 지금 사진을 떴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마가 진영 내에서도 국제적인 외국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좀 비판적 입장을 가져왔어요. 정통 보수 진영 내에서는 외국 개입, 보수 진영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세계 경찰 입장이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는 뭐 다른 나라 국가의 내정이나 여러 가지 뭐 인권 문제 이런 게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자 하는 분위기가 내부의 노선이 있죠. 그런데 이 마두로 사태 이후에 이란에 이런 학살이 진행되니까 이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는 데다가 마가 진영 내에서 중동을 오히려 이 중동 정세를 바꿀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실제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수 진영, 미국 내 보수 진영, 이 이란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 문제 어떻게 볼지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저 두 사진 속의 두 인물은 예.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두 원로입니다. 한 사람은 그 린지 그레이엄은 상원 의원으로서 미국을 대표해요. 아주 강경한 원론적인 보수파입니다. 예. 뉴트 깅그리치는 한국 사태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던 그랬죠. 한때 대선 후보 반열에도 올랐던 하원 의장 출신. 그러니까 상원 하원을 대표하는 두 원로예요. 자, 린지 그레이엄은 뭐라 그랬느냐? 이 그레이엄은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측근 아닙니까? 예. 우리는 시위대가 목숨을 걸고 계속하도록 격려해 왔고 이란 국민과 함께한다는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옳은 해답은 단호하게 행동해서 이란 지도부의 학살을
좌시하지 않는 것이다. 좌시하지 않는다. 앉아서 안 본다. 떨쳐 일어나서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1979년 이후 바로 회교혁명으로 왕조가 무너진 그 이후 중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베스트 찬스라 그랬어요. 베스트 댄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맞서서 이란 국민의 편에 선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 맞아요. 그전에는 이란에 대해서 어정쩡한 개입을 했어요. 민주당 정권이 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편을 섰고 역사의 길이 나올 결정적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레이엄의 말이고 깅리치는 뭐라 그랬느냐. 몇 주 안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독재 정권이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잡히거나 죽거나 망명을 가거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 아니면 이란 국민이 패배해. 그러니까 홍명수비대가 다시 정권을 틀어잡고 네. 주범을 색출하는 처형 작전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주범을 잡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유혈 처형 작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냥 뭐 일반 시위대도 조준 사격을 하는 정권이 주범 색출할 때 얼마나 죽이겠어요. 이건 자명하다는 거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중간은 없다. 시진핑도 그랬잖아요.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해라. 지금 어정쩡한 중간은 없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무슨 중간지대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간지대 점점 없어요. 예. 모든 서방 지도자의 목표는 이란 독재 정권이 가장 취약한 이 시점에 지금 그 시점에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란 국민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깅리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저는 결정이 나지 않았나. 에어스트라이크가 곧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가 지금 이란이 핵협상하자고 나선 것은 제가 이럴 때 쓰는 비유가 있어요. 파리가 앞발을 막 비빕니다. 네. 이거 비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네. 먹이를 앞에 두고 하는 행동이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비는 게 비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란 혁명 그 수비대와 그 하메네이 정권이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나서 핵 협상을 할 테니 공격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파리가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파리채 앞에서 앞발을 싹싹 비비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 B2 본격기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군사적 분쟁이 생겼을 때 움직이는 그 비행기도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 이미. 자, 그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실은 군사 공격의 D-Day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하는 것만 D-Day 1. 자, 이란 붕괴로 이어지는 그건 남아 있을 건데, 자, 이란 문제를 얘기했습니까? 베네수엘라 문제는 좀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내일 지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 마차도, 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였던 마차도를 만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15일 날이라고 그러죠? 예, 15일. 예. 내일 정도 지금 저희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정도 내일 될 것 모레 같아요. 사이에. 예. 그런데 지금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하고 협조 체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마차도를 만나는 상황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차도가 이제 야권 지도자로서 만약에 이 마두로 부부가 제거되면 본인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리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CIA 비밀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한 바 훌륭한 여성이나 베네수엘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딱 그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차도가 좀 다급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빌어서 그 마두로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본인이 선거를 통해 집권할 길을 없어졌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노벨 평화상의 이 소위 공유. 이게 이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예. 실제로 그런 의사를 밝혔잖아요. 나눠 갖자고. 뭐 네, 무슨 네. 솔로몬의 심판입니까? 뭐 이게 뚝 잘라 가지고 뭐 매달 반씩 가져요? 아니면 뭐 상금 나눕니까? 네. 사실 돈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트럼프의 화답이 걸작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노벨위원회가 발끈했죠 또. 네. 아니 당신들이 무슨 그 둘이 알아서 나눠 먹는 게 있냐? 네. 우리가 한번 줬으면 그만이다. 네. 이런 그 복잡하면서도 어찌 못하면 그래서 어지간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정말 받고 싶어 하는구나.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는 좀 상당히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또 마차도 만나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물론 노벨 상황을 나눌 수는 없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마차도가 미국을 가기 전에 지금 아마 바티칸에 갔어요. 그래서 교황 레오 14세를 만납니다. 자, 이 행보는 또 뭐냐면 점점 이 트럼프에 대해서 교황을 미리 만나고 간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델시 로드리게스 그러니까 이 임시 대통령을 통해서 어정쩡하게 그 통치해가지고 야권의 민주화 열망을 꺾지 말고 나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달라. 어떻게 보자면 마두로 대신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로드리게스를 좀 빼달라. 이런 이제 하나의 제스처를 보이는 건데 교황은 좋은 얘기 하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철저히 실리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따라서 교황을 만나고 와서 노벨상 요구를 하면 좋게는 대접하겠죠. 백악관에서 뭐 식사도 대접하고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민주화라는 가치보다는요. 네. 민주화라는 것이 또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킨 뒤에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석유 산업을 장악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전략에 더 이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차도 방문이 가져올 것은 뭐 퍼포먼스적 효과를 서로 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거기에서 무슨 대타협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베네수엘라 사태는 오늘 좀 시간의 제약상 자세히 분석을 못 드리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좀 시간을 내서 이 마차도 마침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루어지면 그 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베네수엘라 내정과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폭등하는 환율 그리고 한일 회담 내부의 상황, 이란 지금 중요한 국면에 지금 들어왔죠. 이란 사태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